안녕하십니까. 핵무이 먼저다. 오늘은 우울증, 공황장애 날려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이메일을 이제 쭉 읽어보니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떤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생각했을 때 회의가 들고 나는 뭔가 이런 괴로움이 생기면서 점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요즘 그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바로바로 뭐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터널의 끝을 지났을 때, 내가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지?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을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갱년기 우울증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공황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정신적 타격, 어떤 대인관계에서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가족 혹은 남편 혹은 아내, 부모, 자식, 일하는 사람, 동료, 상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정신적 타격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적 타격이 크게 되면요. 본인이 이 만사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콩콩 뛰고 매사가 불안하죠. 불안감이 막 밀려오고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되고 본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일들이 비수를 들이댄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뭐 다른 일로 대인 관계,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도움, 가족의 위로는 큰 도움이 되죠.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위로를 해주고 그 위로를 받았을 때 그 깊은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열심히 키웠던 아들, 딸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고 내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뭐 들은 척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남편은 자기 일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고 아내는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타박만 주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못 받는 경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족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지신 분도 계시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는데 이 자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내 삶은 지금까지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혹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것을 해소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불안감이 높아져서 우울증, 공황장애도 갈 수 있잖아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또 그런 정신적 타격을 팍 받게 되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그런 정신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설픈 충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설픈 충고라는 것이 뭔가요? 정신 차려. 너보다 못한 사람 많아. 그것 가지고 왜 그래?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리는 너 더 아파라. 너 더 힘들어라. 그 말하고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가족, 그렇게 말하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정신 차려.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 근데 그런 말들은 절대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 사람 편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꽝꽝 얼어있는 얼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시간이 필요하면서 그 단단한 그 강하게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야 되는데 그게 주변의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 어떤 한 가족의 한 멤버가 이런 우울증이나 광장에 빠졌다. 그러면 그 집은 폭탄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식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이든 어떤 분이라도 이런 심한 우울증이나 광장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치유하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도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위로를 해야 할 가족도 위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그때 가족의 위로는 너무나도 큰 복이죠. 그래서 가족의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 공황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보약 중에 보약이 위로입니다. 따뜻한 위로. 따뜻한 위로. 너 열심히 살았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너는 자랑스러워. 그런 어떤 따뜻한 위로.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로라는 이 엄청난 파워를 느끼면서 그 깊은 터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가족에게 받는 그런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가족에게 받든 안 받든 뭐 심리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아서 위로를 받든 안 받든 약의 도움으로 그 푹 빠지는 느낌을 좀 홀딩을 할 수 있든 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파워의 위로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가장 큰 보약이 바로 따뜻한 위로인데 그 위로를 본인 자신이 하면요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그 깊은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로할 때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로할 때 가장 큰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내 자신을 나는 나 스스로 따뜻하게 위로할 거야. 그러면서 거울에 보이는 본인의 눈을 보고 위로를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아프지. 너무나도 힘들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게 되면요. 가장 큰 마음으로, 가장 큰 파워로 본인의 이 꽝꽝 얼어있는 얼음을 조금씩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를 위로를 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이제 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인생에 100번 있는 것도 아니고, 10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을 때 60, 70, 50, 40 그 인생의 반을 다 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으로 가고 있는 이 나이에 이제라도 나는 오롯이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면서 내 속에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되면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라. 그거 뭐 갑자기 말처럼 됩니까? 왜 갑자기 뚝딱 높아집니까? 자존감을 높이세요.
뭐 어떻게 높이란 얘기야? 어떻게? 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말을 100번 하면 됩니까? 매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 이성적으로 탁탁탁 와닿지 않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위로. 스스로의 위로의 이 반석 위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위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본인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존중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날려버리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날려버리는 가장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 스스로의 위로. 이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신적 타격을 줬던 그 사람이 가족이든 남이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공황장애가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부모님들은 나에게 정신 차려 이런 말만 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 무게중심을 부모님에게 두지 마시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남이잖아요. 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나 스스로 위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에서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을 탁 보면서 그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몇 번 하면요. 그 딱딱하게 얼어져 있던 얼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게 되면서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깊은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반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